엔비디아를 갖다 고객으로 놓고 HBM의 칩을 만들 때 TSMC하고 경쟁해 붙는다. 그럼 TSMC는 메모리를 갖다가 붙여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삼성은 내부에 다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시장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저력은 있죠. GPU와 HBM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만드냐면 옛날에 우리가 폰로이만 방식의 컴퓨터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고 얘를 통합적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 제가 생각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월급을 줄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에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갈려야 돼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몇 나라 없죠. TSMC가 최근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기술이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 3D 인테그레이션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칩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굉장히 높은 인터커넥트 덴시티를 만들어가지고 붙이는 기술을 갖다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기술을 만들었죠. 뭐 인포라는 것도 만들고 코어스라는 것도 만들고 SOIC라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거기 가면은 TSMC에 가면은 다 붙여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준다 라고 고객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은 그 부분에서 약간 좀 처져 있거든요. 파운더리의 기술의 한 부분이죠. 옛날에는 그게 파운더리 기술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파운더리는 그냥 칩만 만들어주면은 그 칩을 갖다가 오사트라고 부르는 패키지 기업한테 갖다 주면은 패키지만 해서 팔면 되는 게 거였는데 지금은 TSMC가 그 개념을 좀 바꿨습니다. 칩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칩을 굉장히 인터커넥트가 높게 붙여가지고 큰 시스템을 만들어준다. 여기까지가 파운드의 비즈니스다. 라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은 그게 준비가 덜 된 상태니까 기업들은 그래 저기 가면 다 해주네? 그러고 가게 되는 거죠. 제일 처음에 한 게 이제 애플의 이제 인포라는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그때 아마 애플 워치로 기억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칩에 메모리에다가 DRAM을 엎어서 팔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 AMD에다가 CPU에다가 SRAM을 얹어준 것이고 그리고 엔비디아도 그 다음에 GPU를 놓고 HBM을 붙여가지고 다 붙여가지고 주는 것까지 거기까지 파운드리 업력을 갖다 넓혀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거기에 준비가 덜 된 상태니까 패밀리스트리 보기에는 저기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되니까 저기로 가자라고 해서 거기 줄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삼성도 팀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수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데 고객의 신뢰를 갖다 회복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죠. 메모리에서도 요즘 많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얘기가 나오죠. HBM 부분에서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에 처음엔 독점 납품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삼성도 들어간다고 곧 발표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뒤졌던 부분이 있었죠. DDR5라든지 이런 DRAM 부분. 그리고 낸드라는 부분에서도 옛날과 같은 초격체였던 기술적인 우위를 삼성이 가지지 못하고 어떤 부분에서 좀 뒤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좀 겪고 있죠, 현재. 삼성이라면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안 갖고 있는 파운더리하고 메모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고객 신뢰를 얻어가지고 엔비디아를 갖다 고객으로 놓고 HBM의 칩을 만들 때 TSMC하고 경쟁해 붙는다. 그럼 TSMC는 메모리를 갖다가 붙여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삼성으로부터 어떤 SK하이닉스로부터 가져다가 완성을 해야 되는 거지만 삼성은 내부에 다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시장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저력은 있죠. 근데 이것을 갖다 저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디테일한 기술 부분에서 극복해야 될 부분들을 열심히 해서 가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폰노이만 구조로 만들었을 때의 어떤 CPU와 메모리란 부분의 이 시장인데 그 메모리 부분도 물론 클 겁니다. 더 커져야 할 시장은 뉴로모픽, AI로 불리는 이 시장이죠. 이 시장과 이 시장의 차이는 뭐냐면은 여기는 폰노이만 구조에서 CPU 만들고 메모리 만들어가지고 얘네들을 이어붙이기 때문에 얘네 둘을 각각 사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예요. 사서 붙이면 되는 건데 여기는 얘네들이 붙어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죠. 붙어가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H100이라는 칩에 GPU하고 HBM을 붙이는 것은 AI란 방식 자체가 딥러닝이라는 방식 자체가 이 연산과 이 메모리가 굉장히 가깝게 굉장히 높은 밴드위스로 붙어져 있어야지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갖다 구현하기 위해서는 TSMC가 제안하는 기술들, 어드밴스 패키징이라는 부분에서 나온 것들, 그걸로 붙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기 때문에 HBM이라는 건 DRAM을 갖다 여러 번 적층하는 거죠. HBM이라는 것은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인데 그냥 기본적으로 폰노이만 구조에서는 메모리를 만들면은 이걸 DIMM에다 꽂는 형식이거든요. 통할 수 있는 밴드위스, 그러니까 통신을 할 수 있는 라인이 몇 개가 없어요. 근데 인공지능이나 이쪽으로 가면은 이 통신을 갖다 이 DRAM과 CPU나 GPU가 통신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통로가 엄청나게 많아야 하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갖다 아예 적층을 해버렸죠. 그래서 그걸 TSV로 뚫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인터커넥트를 만들어낸 거죠. 인풋, 아웃풋, IO라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밴드위스를 가지고 CPU, GPU와 통신을 할 수가 있게 만드는 메모리, 그게 HBM이죠. 그래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DRAM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세 회사라고 봐야죠.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인데 가장 먼저 주목을 받고 기술적인 개발을 했던 게 이제 SK하이닉스죠. SK하이닉스가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수율로 HBM을 만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제 SK하이닉스의 HBM을 받아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가 크게 된 것은 컴퓨팅이라는 거니까 인류의 정보를 갖다 처리하고 계산할 수 있는 이 컴퓨팅이라는 부분을 갖다 빨리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빨라진 건데, 여태까지 우리가 연산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방법은 폰노이만 구조를 CMOS, 그러니까 반도체 모스펫 CMOS 갖고 했던 것이 우리 지금의 컴퓨터예요. 그걸 가지고 방식으로 했었는데 CMOS가 빨라질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컴퓨터 자체가 빨라지기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10년에 1000배씩 빨라져야 되는데 그래야 새로운 제품들도 계속 나오고 산업도 발전하는데 이게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멈추자. 이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그럼 다른 방식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식을 갖다 만들어 보자. 반도체 쪽에서 연구하는 것은 저 폰노이만 구조를 그러면은 CMOS가 아니고 모스펫이 아니고 다른 스위치를 써보자. 비욘드 CMOS라고 해가지고 좀 더 빠르다고 알려진 스위치들을 개발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이건 쉽지 않아요. 하고 있는데 좀 가망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은 CMOS 가지고 만들 때 폰노이만 구조가 아니고 아키텍처 자체가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자. 대표적인 게 뉴로모픽이라는 거죠. AI라고 불리는 딥러닝, 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 가지고 지각이라든지 사물을 알아본다든지 판단을 한다든지, 이거는 폰노이만 가지고 하면 굉장히 느리니까 이거를 보완적으로 사용하자는 거죠. 뭐 이걸 대체해버리는 건 아니고, CMOS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폰노이만 구조도 아니고 그러한 방식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퀀텀 컴퓨팅이라는 거죠. 큐빗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슈퍼포지션하고 인탱글먼트라는 어떤 퀀텀의 피지컬한 어떤 움직임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컴퓨팅을 하면은 얘가 잘하는 게 있어요. 암호를 풀어내는 것, 그 다음에 퀀텀 시뮬레이션, 이런 걸 무지하게 잘합니다. 그걸로 만들어서 얘랑 같이 쓰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총괄해서 어떻게든 컴퓨팅이라는 것을 빠르게 해야지 이 인류가 계속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I 반도체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그냥 CMOS를 갖다가 그대로 그냥 CPU 놓고 메모리를 붙여놓은 HBM 놓고 했는데, 이런 방식이 아니고 얘네가 결합하는 방식은, 왜냐하면 왜 이게 이렇게 GPU와 HBM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만드냐면은 옛날에 우리가 폰노이만 방식의 컴퓨터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CPU 있고 메모리 있기 때문에 프로덕트가 각자 있기 때문에 이걸 각자 놓고 이제 붙이는 형태로 발전해왔거든요. 그게 아니고 얘를 통합적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 제가 생각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로직 코어들하고 메모리가 붙는 방식,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신이 굉장히 활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옛날 방식은 이제 DIM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고, 지금 방식은 어드밴스 패키징에서 연결하는 방식인데, 그게 아니고 SoC 측면에서 어떻게든 붙여가지고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을 거예요. 밴드위스를 엄청 늘려서, 그러니까 인터코넥트 숫자를 엄청 늘려서 얘네들이 같이 만들어지는 방식. 그 중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것인데, 그렇게 얘네들이 SoC에서 시스템 온 칩으로서 같이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더 많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냥 D램이 아니고 HBM이 됐더라도 메모리 만들고 그다음에 GPU 코어들을 놓고 걔네들을 패키지단에서 붙이는 거죠, 이제. 근데 이게 아니고 시스템 온칩, 백엔드 공정을 통해서 연결돼서 더 많은 인터커넥트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붙이는 방식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런 건 TSMC예요. 엔비디아하고 TSMC, 칩을 만드는 회사와 파운드리들이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지금 반도체라는 게 산업 구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설계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로직 반도체를 만드는 파운드리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정 장비 부분이 있고, 소재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 각각의 1위는 좀 달라요. 설계에서는 미국이 뭐 압도적인 1위이고, 그 다음에 메모리라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훌륭하게 앞서고 1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라는 부분은 대만이 크게 가져가고 있는 것이고, 공정 장비는 미국, 일본, 그 다음에 소재 쪽은 일본, 미국. 그 AI를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최고의 그거고, 그걸 어떻게든 따라가려는 게 중국이고, 그걸 어차피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반도체 갖고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칩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중국도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가 요즘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있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공급망의 위기를 많이 겪었거든요. 공급망의 위기란 뭐냐면 산업이 반도체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다른 산업들이 안 들어가는 상황이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이 몇 달을 놀아버렸거든요. 자동차 반도체가 안 나가지고. 지금 뭐 자동차 반도체가 어려워서 못 만들어서가 아니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굉장히 싸게 만들었던 그 공장들이 재배치하고 그러면서 셧다운하고 그러면서 그게 공급이 안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도 미국이든 일본이든 유럽이든 자기 안에 부품의 공급망을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지불하면서 자국의 반도체 공장들, 반도체
공급망을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미국이 가장 대표적이고 파운드리가 부족해서 파운드리 짓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큰 돈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소자 공장이 없었으니까 소자 공장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그래서 독일에다 짓고 폴란드에다 짓고 이스라엘에도 짓고 여러 군데 짓는다 그러죠. 일본도 마찬가지로 나도 공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TSMC가 공장을 짓고 하고 있죠. 자기 내에다가 두려고 그러는 게 한 가지 움직임이고 또 하나는 중국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 공급망에서 그러니까 제외를 시키자라는 것이죠. 근데 중국이 해줘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저가의 소재 부분들을 갖다 중국이 상당히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하기에는 환경의 문제라든지 노동의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하기 어려웠던 걸 중국 분들이 맡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라는 기보다도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원가적인 어려움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 대체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있었으면 하는 게 다들의 바람이죠. 그거의 하나가 인도라는 부분을 우리가 쳐다보는 부분이고 또 인도도 중국만큼 많은 인구가 있고 훌륭한 인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력들을 이용하기 위한 장비업체라든지 소자업체들이 투자를 해볼까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세미컨덕터 쪽에 투자하는 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인구가 많고 그러다 보면은 그 많은 인구 중에서 똑똑한 인구의 비율은 비슷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 글로벌한 장비 회사를 갖고 있고 소재 쪽에서는 일본이 워낙 원천적인 기술을 많이 개발해서 기초 과학이 발전해 있다 보니까 소재 부분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뭐 ASML이라는 회사인데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이것들은 그냥 그 각각의 나라를 볼 게 아니고 하나의 EU라는 틀로 봐야 돼요. EU라는 틀에서 거기에서 이제 그냥 같이 공급받으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ASM이라는 멜이라는 리소 장비에서의 독보적인 회사가 하나가 있죠. 설계를 해오면은 그걸 만드는 건 파운드리 회사고 그 만드는 데 필요한 공정 장비들이 쭉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공정 장비 중에 하나가 이제 이를 작게 그려야지 아까 160어깨라고 했잖아요. 160어깨를 잘 그려놔줘야지 만들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만드는 걸 갖다가 그리는 장비는 ASM밖에 못 그려요. 지금 현재 EUV 이렇게 작게 그리는 것은 그 회사 장비를 안 쓰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쉽게 못한다라는 것은 그 장비를 못 들어가게 해버리니까 못하는 거죠. 독일에서도 보시라든지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번역별로 자기네가 맡은 분야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자기네들도 다 소자 회사를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니드들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 된 거죠. 굉장히 처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그러니까 소자의 기술력만 보면은 많이 처져 있죠. 쫓아오겠다는 의지와 쫓아올 수 있는 자본과 인력을 가진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경계를 하는 것이지 현재 중국의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가지고 경계를 하는 건 아니죠. 메모리 부분은 아직까지는 약간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물론 낸드는 다 따라갔다고 보고 있고요. D램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어저께 발표가 있었죠. 화웨이가 7나노미터 공정을 위해서 칩을 만들어냈고 AP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이제 SMIC 중국의 파운드리 기업인데 이 회사에서 7나노 공정을 위해서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을 갖다가 우리가 경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은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산업이에요. 엄청난 투자가 돈뿐만이 아니고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산업이거든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갈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테크놀로지 개발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많은 돈과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몇 나라 없죠. 몇십 조를 갖다가 그냥 날리더라도 퍼붓겠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일반 기업은 할 수가 없는 결정이죠.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국가만이 할 수 있는데 중국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하고 또 수많은 인력들이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을 동원해가지고 전체주의적인 사회구조이기 때문에 노동력을 갖다가 갈아가지고 좋은 기술을 마련해가지고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중국이거든요.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안보에 쓸 수 있는 뭐 AI 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국이 동일하게 사용한다. 이건 용납 못하겠다. 공급망을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최첨단 반도체 못한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최첨단 칩을 만들 수 있는 장비들의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인력의 기술의 유출을 갖다가 통제를 하기 시작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화웨이가 칩을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뉴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기술적인 인풋이 없어진 상황인데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를 지켜봤는데 SMIC라는 중국 기업이 외국의 기술적인 도움이나 서포트 없이 7나노미터 공정을 갖다 개발해가지고 들고 왔다라는 거거든요. 7나노미터면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EUV를 갖다 일부를 채용했고 TSMC는 물론 EUV를 안 썼지만 리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크리티컬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옛날 리소 기술을 갖다가 재활용해가지고 칩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여러 번 스태킹을 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이 나오는데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른 첨단 기업들은 이제 3나노, 4나노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7나노니까 많이 쳐져 있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갖고 왔을 텐데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을 갖다 쓴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술이 나오니까
굉장히 놀라운 기사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게 고립된 환경 속에서 무엇인가를 갖다가 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무엇인가를 정말로 만들어내고 있구나라는 게 충격을 받아들인 기사였죠. 핵심 AI 기술만 좀 차단하고 있는. 레가시 공정이라고 그러는데 첨단 공정 아닌 공정들에 대해서는 그것도 규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철저하게 막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3나노라든지 5나노라든지 EUV라든지 에처라든지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를 하는 이유는 산업 중에서 좋은 월급을 줄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목표는, 핵심 목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국가의 핵심 목표거든요. 어느 나라든지. 근데 대부분의 산업들을 중국이 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남은 게 이제 반도체인데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산업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만 되는 산업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안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자급자족을 못한다, 조달을 못한다. 중국 입장에서도 우려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중국은 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미국은 어떻게든 못하겠다. 기술을 가진 쪽이 막고 있으니까 힘들 부분인데, 중국이 어떤 식으로 이걸 갖다가 극복해가지고 오는지를 갖다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어제 나온 기사가 그 중에 하나였던 거죠. 옛날 기술을 재활용을 해가지고 극한을까지 갈 때까지 가보겠다. 좋다고 보시나요? 옮기는 건 아니고 새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공장들이 계속 지어야 하거든요. 3나노 공정이 나왔다. 3나노미터를 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국내가 아니고 미국이 되는 거죠, 이제. 미국 측면에서는 자기네가 써야 되는 안보라든지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코로나 때 칩이 공급이 안 돼가지고 공장에 쓰는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그 공급망을 자체 내에 구성을 해야겠다. 자기네가 갖지 못했던 파운더리 분들을 갖고 와라라는 거에 삼성하고 TSMC가 이제 가가지고 지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중국이라는 부분은 안보란 부분에서 미국의 가상의 적, 동일한 기술을 못 쓰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첨단 반도체를 못 들어가게 하고, 엔비디아가 만드는 인공지능 반도체 못 들어가게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무역을 갖다 끊는다든지 이런 완전히 다리를 불태우는 이런 일들은 안 벌어져요. 나와 같은 입장에서 경쟁하지는 않게 두겠다라는 부분이지, 그 이외의 부분들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한국도 그 가운데서 스탠스를 잘 잡아가지고 양쪽으로부터 산업적으로 이득을 받게끔 그렇게 해야죠. 작년도, 재작년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반도체 쪽에 인력 양성 사업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인력 양성들이 기본적으로 소자 쪽, 설계 쪽, 이것을 넘어서는 차원의 좀 인력 양성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폰노이만 구조로서 우리가 계산하면서 반도체를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뉴로모피라든지 아니면 퀀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확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필요한 설계 인력이라든지 그런데 필요한 아키텍처라든지 EDA라든지 디자인하는 툴, 이런 걸 할 수 있는 인재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인재들은 키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세계적으로도 별로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키울 만한 분들도 많지 않으시고, 소자단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에 있는 소자들이 이용한 그런 설계단을 넘어서는 아키텍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 아키텍처의 새로운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자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접목할 수 있는 이러한 인재들이 좀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폰노이만이 컴퓨팅을 할 때 이렇게 CPU와 메모리를 놓고 이것들을 갖다 계산한다, 아키텍처 이렇게 구성한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AI들 나오면서 딥러닝처럼 이렇게 놔야 된다, 레이어를 갖다 구성을 해야 된다, 그걸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어떤 컴퓨팅의 방법들, 알고리즘들 이런 걸 갖다가 연구하는 사람들이 더 필요한 거죠. 저도 사실은 일반인 대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여태까지는 어느 정도 테크놀로지를 알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테크놀로지라는 게 또 보면은 또 재미있어요. 마지막 말씀드린 건 아무튼 반도체라는 것은 부품이고, 얘가 커졌던 거는 컴퓨팅이라는 거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커졌다는 걸 갖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컴퓨팅이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에서 그런 발전의 길을 갈 겁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